안녕하세요. 연휴가 끝나고 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좀 힘겹지요.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웬만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알 법도 한데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거는 결국에는 저희한테도 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화면 공유를 통해서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치금 예치한 돈 돌려달란다고 은행에서 안티라고 선동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치한 원금 플러스 당일까지 이자를 지불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스테이킹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 여자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말씀 정말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어, 회장이라고 누가 붙여준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그렇게 붙여 밝히는 것인지 모르나 비대위만 돈 돌려 받겠다고 고소고발했다고 지랄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토종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속여 예치하고 했어. 어, 예치했는데 아무 쓸모 없는 것임을 알고 예치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돌려주지 않으니 고발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개소리 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분들 고소고발하도록 하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은 이거는 저희한테는 해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금 요 뒤 계속 가다 보면은 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참조용으로 저희 그 단체 고발에도 이거를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원금이 달러 가치로 보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KOK 플레이 해가지고 이거는 어떠한 블로거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이거나 공신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여기에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뭐 그게 끝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재단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원금을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킹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오로지 들어갈 때 현금으로 절대로 잡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원금을 여기서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스테이킹 한 양만큼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갈 때도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서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도 나눠서 내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 때 현금으로 보상을 또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자라고 저쪽에서는 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일 이자라고 하니까, 당일 이자는 우리는 계속해서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저쪽에서 그거를 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1분 1초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그 보상에 대해 가지고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어,
저기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무조건 하고 뭐가 있어요? 해지를 해야 되지요.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해지를 하면 되지요. 그러면 해지하면은 해지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KOK, 그러니까 교환 자산 나누기 플랫폼 가격 해 가지고 개수만 주면 돼요. 제발 이것 때문에 나머지 90만 명, 90만 명 중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그 숫자는 그 빙산의 일각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명이 있다 손 쳐도 1000명이 다 그거를 원하는 게 저거 원금을 말 그대로 현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법에서도 빵빵빵 선고를 해줄 때 판결을 내릴 때 원금 돌려줘라. 그러면은 원금은 그 사람들 정말 그 몇 분들 아까 보셨던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일단은 스테이킹을 할 때 제가 그 스테이킹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줬잖아요. 스테이킹을 우리는 현금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환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플랫폼 가격으로 우리가 스테이킹한 개수만큼을 곱해 가지고 그냥 교환 자산으로 숫자가 보일 뿐이죠. 그 뭐 그 US 달러로 교환 자산이라 해 가지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전에 누가 해지를 하고 나갈 때 현금을 받아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지 이거는 억지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나머지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행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비대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비대위에 있는 분들은 이게 예치금이 그 원금 보호장이 되지 않고 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았더라고.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해요? 저는 사실 어 정말 저 재단뿐만 아니라 그 용역사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정말 미워요. 거기 일부는 뭐 무슨 표현을 쓰더라? 처단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위에 자기를 소개한 사람들 처단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용어도 쓰던데 저도 저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미워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있는 것 자체는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저쪽에서 했을 때 우리는 그 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코인의 개수로 결국에는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가지고 나누기 해 가지고 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걸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 표현도 했는데 은행에 가서 내가 원금 넣어 놨는 거 예치를 해 놨는 거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해지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은 KOK에서 플랫폼 저 뭐 예치를 스테이킹을 해 놨는 거를 돌려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해지 신청을 해야지요. 해지 신청을 하면은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쭈쭈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사람들은 이미 해지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해지를 할 때 똑같은 절차대로 해지를 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치한 원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절대로 정말 저도 싫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8만 불을 여기 넣어 놨다. 그럼 8만 불을 제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우리는 현금을 그 거래소 국내 거래소하고 연결돼 있는 거기에다가 그 은행의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 놔요. 그럼 처음에 여기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4 시간이 아니고 48 시간 만 이틀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한번 거래를 한 적이 있으면 돈을 그 계좌에 잡아 넣어 그 예치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만 하루가 지나야지 그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개옥해도 살 수가 없고요. 트론이든 엑스 그 뭐고 리플이든 그거를 무조건 하고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사든지 그때 수수료가 너무 많으니까 트론이라든가 리플을 사는 거잖아요. 사서 뭐해요? 국내 거래소에서 우리 KOK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KOK가 상장이 돼 있는 해외 거래소로 가야 돼요. 그 해외 거래소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스태킹을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트로이던 리플을 사 가지고 해당되는 해외 거래소로 KOK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로 옮기잖아요. 옮기면 뭐해요? 거기서부터 트론이나 그다음에 리플은 벌써 크립토가 돼 버렸죠. 가상자산으로 우리가 이미 바꿔 버렸죠. 그다음에 뭐해요? 옮겼잖아요. 옮겨 가지고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USDT가 생겨요. 그걸 가지고 다시 KOK를 사요. KOK를 사서 우리 지갑으로 보내요. 우리 지갑으로 보내고 나서 들어오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채굴하기 스태킹을 하기 위해서 채굴하기를 누르면은 몇 개의 수량을 넣을 건지를 묻잖아요. 넣은 거를 수량이 개수를 내가 정한 만큼 스테이킹이 실행이 되고 뺑뺑뺑뺑 돌잖아요. 돌다가 완료가 되면은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 개를 넣었는데 그때 플랫폼 가격이 $7 다. 그러면 7 곱하기 100 에서 100개 해 가지고 $700가 그냥 표시가 돼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제 아내가 소개를 했던 분이 해지를 하고 나갈 때 해지 신청을 하면은 플랫폼 가격으로 교환 자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교환 자산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요. 나누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일종의 수수료가 1% 정도 3 개월 이상 지나면은 3 개월부터는 쭉 해서 그냥 1%가 또 빠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 1% 빠진 만큼이 지갑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지갑에 있는 거를 거래소로 다시 내보내요. 거기 또 수수료가 또 들지요. 그러면은 거래소로 내보낸 다음에 제가 KOK를 가지고 있는데 KOK를 팔아요. 그럼 USDT가 생기죠. 그러면 트론이나 리플을 또 사지요.
사 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국내 거래소로 보내지요. 그러면은 국내 거래소로 보내지면은 거기에서 다시 그 트로이나 리플로 바꿔 가지고 옮겼는 거를 거기서 팔면 뭐가 돼요? 하나로 이세 표시가 돼요. 그거를 내 계좌로 보내면은 현금화 되는 거지요. 이게 일련의 절차잖아요. 근데 아닌 거를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모르고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보고 자꾸 고소 고발해서 우리 그걸 찾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린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아니까 정상화를 꾀하겠다. 그 정상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치는 어쨌든 간에 거래소에서 결정이 된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 그다음에 리더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내용을 모른다. 얼마나 답답해요. 왜 플랫폼 가격을 연동을 시키라고 했는지 예전에 유 머스게 하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원화 가격이 아닌 일원화 가격처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연동을 시켜라."라고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플랫폼 가격이 없는 상태로 거래소 가격으로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0.007 달러가 내가 10,000 개를 가지고 저기 어 7만 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7만 불 7을 가지려면은 잠깐만요. 어 7만 불을 7을 0.007이라고 하면은 1천만 개를 받아 나가야 돼요. 이거는 저는 절대 반대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 죽자는 거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해지를 하면은 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오로지 받을 수 있는 거는 KOK 개수, 그거는 교환 자산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눈 거, 그거 외에는 가져 나올 수 없다. 은행에서도 은행을 언급을 했으니까 은행에서도 내가 정기 예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놨을 때 해 해지 신청을 해야지만이 예약을 해야지만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원금이 나오듯이 우리도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나올 때 똑같이 그런 개수로 나오는 거다. 들어갈 때도 우리가 들어간 개수 곱하기 플랫폼 가격으로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도 나누기 플랫폼 가격으로 해서 나오는 거다. 이런 심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간단한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사람 욕이나 하고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저는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맞다. 그렇게 맞고 틀림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줄기차게 밀고 가면은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원금 내줄게. 해지 신청해." 그러면 해지 신청하면은
거기에서는 100% 그냥 저기 KOK 개수로 밖에 안 내줘요. 그게 정상이니까. 앞에 사람들은 해지하면서 현금 받아 나갔어요. 예, 내가 시위하고 뭐 국회의원 만나고 내가 저 뭐 한 수백 명, 한 1000명 정도를 내가 리드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현금으로 줄 것 같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를 가지 않고 그렇게 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원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스테이킹한 거를 자기가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락을 걸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락을 걸어 놓고 거기에 일정 기간 동안에 스테이킹 리워드를 받는 거죠. 다른 데서는 스테이킹 리워드라고 해요. 스테이킹 리워드, 스테이킹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스테이킹이 그 문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에 대해 가지고. 왜? 그건 스테이킹 저기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개수를 살 때,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 코인이나 토큰을 살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 정도가 1달러 정도였는데 내가 해지를 하고 나올 때쯤 돼서 $2가 되면은, 개수가 내가 10 개를 넣었는데 $10가 $2가 되면은 $20를 제가 가지고 나와요. 거기에다가 보상을 이미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10 개에 10%니까 1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11 개를 내가 가져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10에 $11가 돼야 되는데 $2가 나왔을 때 $2가 되면은 $22가 되는 거예요. 100%가 된다. 100%가 아니고 $22니까 $10를 넣고 $22가 되니까 120%가 내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역으로 내가 $1일 때 10 개를 사 가지고 넣었는데 나올 때 $0.1가 돼 버려요.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나올 때 $1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상받았는 게 1 개가 있다고 하면은 $1.1가 돼서 $8.9 손해를 보지요. 이 기본을 모르는데, 이 기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아닌 거를 기다라고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가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K 운동장에서 기업이 나오고 뭐 많은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뭐를 했는데 R2E를 해야 된다. R2E를 하는데 R2E를 하려면은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재미를 느끼고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냐.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쉬운데도 이 부분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이게 현실인데, 그런데 거기에 리더격의 사람들조차도 어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직도 저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안타깝다는 걸 떠나 가지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정식으로 그 정관을 만들고 뭐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안 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걸 본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전달을 하는 거는 이렇게 말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글로 조금씩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글로 해 놨는 거, 짤막짤막하게 해 놨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은 얼마를 할 수 있냐,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상식 수준이잖아요. 결코 이거는 지금 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을 모르고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리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런 뭐 저거 보상 체계인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보면 원금 보장이라는 글씨가 적혀는 있어요. 참 조용해요. 그거 법적으로 가 가지고 또 어떠한 것도 안 돼요. 그걸 적어 내놓은 놈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블로거거나 개인이, 이렇게 내놓은 글, 고거를 쓴 놈을 잡아야지. 그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너희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이게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나온 내용인지, 재단이 아무리 정말 시원찮고 그랬다손 쳐도 원금 보장이라는 건 용어는 절대로 쓰지 않아요. 왜?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만큼 그렇게 병신 바보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개인이 쓰는 거를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런 논리를 갖다 대면, 근거가 어느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이게 재단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따졌을 때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법에서도 그거를 다룰 적에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될 것 같아요? 더 저는 100% 그거는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 기사에, 언론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 참조로 "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공식적으로 우리 단톡 저뭐 그 이 어 KOK 플레이 앱에 공지사항으로 나거나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한 그 정보를 제공한 거,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제가 혹시나 해 가지고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되면 우리 거짓도 싸잡혀 가지고 문제가 되는지를 그냥 말을 해 버리면은 거꾸로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지 몰라 가지고 제가 언급은 하지를 않는데, 저는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여론을 저쪽으로 몰쳐주고 하면은 쉽게 면죄부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얘들이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왜? 심지어는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원성 파일을 유튜브상에 올려놓는데, 그리고 벌써 이렇게 그 회사가 다 쪼개져 가지고 뭐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됐고, 실제로 뭐 저는 그 업체가 얼만큼 정말 정상적인 매출을 이 KOK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자회사들도 그런 게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KOK 플레이 여기 들어가면은 8 개국어로 메신저를 이용을 할 수 있다. 캐스커를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해 놓고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해 준다 했어요? 자회사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안타깝다라기보다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이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거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그 반박이라든가 또는 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들 보면은 나이를 어떻게 거꾸로 먹은 건지, 애들도 애들도 이런 공식적인 공개되는 방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는 일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원금 보장으로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스태킹돼 있는 내가 교환 자산으로 스태킹돼 있는 거를 나누기 플랫폼 가격으로 해야지 개수로 말고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원금이다. 그쪽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원금에 해당이 되는 거는 KOK 개수로 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 그거는 왜?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구조다. 그렇게 시스템화돼 있었다. 이전 사람들이 현금을 받아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럼 법적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금으로 줄 만큼 돈을 싸재 놓은 것도 없다. 한 푼도 없다. 재단은 뭔가 뭐 월급을 받거나 운영비가 필요하면은 AOK를 팔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엉망진창인 게, 그런 운영 자금이라든가 백서에 구분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라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근데 그 한 회사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은 우리가 언론 기사에서 봤잖아요. 2021년 상반기를 어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잠식에 가까웠는데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돈이 없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개혁회를 한 개도 안 내보내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나가고 있어요. 사무실 임대 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 뭐 기타 등등. 근데도 연매출이 한 150억, 160억, 한 170 몇 억, 2년간 그렇게 나갔잖아요. 다른 거 뭘 해서 그만큼 돈을 벌었는지 국세청 같은 데서는 사실은 미국의 IRS처럼 그런 것 좀 자체 수사권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씀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바로 조사 들어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만큼 그러니까 선진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런 법체계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미국은 내가 수입이 정말 없는데 내가 카드 내역 뭐 씀씀이가 아주 뭐 그 럭셔리하게 생활을 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는 수사권이 소위 말해서 FBI나 이런 데보다도 더 강력하대요. 근데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정도인데 그럼 재단에 지금 재단 이사장이 있으면은 토마스 프레이한테 뭘로 주어질까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어, 한 달에 10,000개를 준다고 칩시다. 10,000개를 주면은 어, 10,000개면은 옛날로 따지면 7만 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한 5천 불? 뭐 10,000불 정도 주면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 가격이 지금 7달러이기 때문에 10,000개면 7만 달러잖아요. 7만 달러 곱하기 저거 10,000개면은 10,000개를 주면은 10,000개로 그 임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달에 70달러 10,000개를 팔아내 봐야 70달러, 70달러. 그럼 토마스 프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US 달러로 달라고 했을 때, 뭐, 그럼 그런 월급이 예전에 보면은 재단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 어드바이저들이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돈들이 KOK로 주어지면 돼요? 주식회사 미디움이 KOK 재단이에요? KOK 재단하고 상관이 없는 어드바이저들한테 KOK를 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단은 현금이 한 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스테이킹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개수로 들어가 있고 그 표시가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표시가 돼 있는 거고 그거를 해지를 이전에 해온 사람들 우리가 들어갈 때나
들어갈 때 또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서 들어갔고 나올 때는 거꾸로 나눠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을 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자산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스테이킹이라는 걸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예전에 쌓아놨는 거를 이게 플랫폼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거를 재스테이킹을 해버리잖아요. 자산이 얼마나 커져요. 그 계산 해낼 수 있어요? 제발 있는 그 사실적인 이야기만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닌 거를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는 행위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두드러 맞았는 걸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미 우리는 낙아웃이 될 만큼 두드러 맞았는데 초죽음이 돼 있는데 거기 와 가지고 또 한 방을 때리는 게 그 역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도대체 왜 하자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나갈 때는 한 대 더 박는 정도지만은 거기에다가 계속 그러면은 계속 두드리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제발 공부 좀 하시고 스태킹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KOK라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까지 작동을 했는지 그거를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 예치라는 부분, 예치라는 게 결국에는 스테이킹인데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의미를 정확하게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생태계가 R2E를 할 뭐 지식이라든가 습득력이 이해도가 그만큼 따라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거를 주장을 하는지 저는 오로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밀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척해야 된다.' 뭐뭐 하는 것처럼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않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봐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서도 그렇거나 아니면 모른다라고 하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이만큼 해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뭐 그냥 마구 그냥 저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막 줄기차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은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보상에 대한 개념, 해지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이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찾아야 돼요. 안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위 상위 레벨 사람들 처단하러 간다라고 했는 것처럼 그 개개인한테 가서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런 내용을
잘못된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재단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옛날에 그 아주 나쁜 놈들, 다 도망가는 놈들, 그것들이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에서 공식적인 내용을, 그런 내용 가지고는 공식적인 내용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홍보 가이드라인 수시로 내보냈던 거 기억을 하시면은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해요. 정말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정말 답답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재차 언급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